지난 시간에 이어 육합 그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생지다의 인해합과 사신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눈이 맞아 더욱 앞을 보고 달리지만 결국 헤어지는 육합이 인해합 파이다. 합도 하고 파도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수는 인목에게 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결국 인목은 화를 보면 달려간다. 팔자에 인목이 있으면 해수운에 누군가를 만나 한눈 팔지만 해수운이 지나갈 때쯤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또한 팔자에 해수가 있으면 인목운에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함께하지만 결국 떠나보내게 된다. 오빠야, 안 가면 안 되나? 돈 벌러 가야 한다. 잘 있으라. 오빠야, 이런 씨발. 마치 육신의 공식 재생살처럼 보이나 재생살과 다른 점은 재생살은 내 모든 것을 바쳐 너에게 다 퍼부었으나 네가 성공하고 난 후 딴 시봉에게 가네.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됐네 라고 해서 유명한 속담도 있지 않던가. 미주알 고주알 오리알 시부랄. 풀이를 하자면 나의 간쓸개를 남기지 않고 모두 주었으나 결국 나는 오리알 되었고 넌 시부랄이다. 역시 속담은 위대하다. 못 들어봤는가? 그럼 자신이 존경하는 윗사람에게 물어보라. 저기 선생님, 미주알, 고주알, 오리알, 씨부를. 지금 뭐야? 나한테 욕했어? 육합학생! 재생살은 전생에 누군가를 매정하게 버리고 튀었을 경우 이러한 과보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재생살을 가졌다고 누구나 그렇다. 아니, 그렇지 않으니 행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했다고, 과보 갚게 해줘서 고맙다고 잘 보내면 된다. 인해합에서 다른 점은 그냥 서로 사소한 것에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일을 주지 못해 준비만 하고 있는 기운이다.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 사소한 인연으로 한눈 팔게 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결과가 다소 미약해질 수 있다. 이는 사소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원국의 화생토가 잘 되어 있으면 인해합의 육합 효과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오니 사소한 감정이 다소 줄어든다. 원국이 이미 인해합으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인목은 화를 봐야 더 크게 성장하지만 원국의 화 없이 지지에 인해합으로 되었을 경우 큰 것을 꿈꾸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달려 준비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묘미라는 목국의 시작점 해수와 인호술이라는 화국의 시작점 인목이 합을 이루어 목에 대한 의지만 커질 뿐 목생화라는 성장이 안 되는 것이다. 임수는 수생목이 안 되니 인중간목은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해수라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인목은 병화를 보면 바로 시작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해중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이다. 즉 사회에 나가기 위해 좀 더 준비해야 되고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목생화는 안 하고 계속 수생목으로 자격만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로 파가 일어나 깨뜨리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파는 알을 깨고 나가라는 뜻이고, 언젠가는 화를 본 인목은 해수를 벗어나 하늘로 향한다. 그리고 사신합과 형에 대해 알아보자. 사신합은 수를 지향하고 합을 했다가 형을 도출한다. 인해합과 사신합 모두 생지의 합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지향하는 바가 인해합은 목을 더욱 지향하여 키우고 사신합은 수를 바로 보려고 하는 성급함이 있다. 인사신삼형에서 인목이 빠진 육합이다. 인사신삼형 자체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뭔가 하나 빠뜨리고 부실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듯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화와 신금이 합을 하면 수라는 보다 편리한 환경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오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기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인해합처럼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다. 바로 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화는 급하게 신금을 달구어 수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인해합과 다른 점은 인목은 화를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목생화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사화의 극을 받은 신금은 아싸라비 하면서 더욱 금생수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해합은 수생목인 상생관계이다. 하지만 사신합은 화극금인 상극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상극을 받은 오행은 다음 오행에 상생을 하게 된다는 공식이 있다. 발전이 된다는 의미이고 상생을 위한 적극성을 지니게 된다. 사유축으로 사화도 결과는 수를 봐야 하고 신자진으로 신금 또한 왕지인 수를 봐야 하니 같은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지만
결국 다른 삼합의 운동성이니 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목적을 이루고 시작하였지만 속 마음은 다르더라. 같은 지향점을 두지만 서로 목표를 달성하고 헤어지더라. 깔끔하게 헤어지면 상관없는데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빠말때기 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에서 사람의 관계는 네 것 내 것에 딱 반으로 나누어 공평하게 가질 수는 없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양복의 미덕이 생길 때 사시나회에서 멋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마무리를 하자면 해수는 인복을 보면 망신살이다. 사화 또한 신금을 보면 망신살이다. 미래 희망이자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일 뿐이었던 것이다. 세상엔 정해진 길도 없고 답이 정해진 길도 없다. 산을 오르는데 최단 기간에 힘들게 오를 수도 있고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는 길도 있듯 다른 과정일 뿐 산에 오른다는 것은 동일하다. 혹시나 자신의 뜻과 다른 목표와 다른 산을 올랐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려 올랐다고 해도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을 테고 결국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법륜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산을 오르는데 쉬어갈 수도 있고 중간에 힘들면 다시 내려오면 된다고. 꼭 올라야만 되는 이유는 없다고. 인생도 그렇다. 악착같이 성공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자괴감이 들 필요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실패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다. 성공했다고 행복할까? 지금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찾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동안 쌓은 악착같이 사는 습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공해서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직 현재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현재의 삶이 더 큰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명리를 처음 보았지. 그저 영상 바라보았지. 그저 나 재밌어서 봤지만 도대체 무슨 얘긴지 어느새 내게 다가온 상과 그 상과